원진쌀을 비롯한 각종 신쌀을 무조건 긍정적이거나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거나 단정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발생 연원과 각 기운들의 작용을 음미해 보면 음양오행의 기운 관계를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진쌀은 화면의 표에 보이는 것처럼 자미, 주고, 인유, 묘신, 진해, 사술의 6가지가 있습니다. 원진쌀의 작용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보게 됩니다. 첫째, 한 개인의 사주 원국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한 개인의 사주 원국의 한 글자, 그리고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한 글자가 연합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셋째, 두 사람의 궁합 관계에서 각자 한 글자씩이 만나서 원진쌀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개인의 사주 원국에서 작용하기 위한 조건을 보겠습니다. 원진쌀이 한 사람의 사주 원국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지가 포함되면서 나란히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불어 일지와 시지에 작용하는 것보다 일지와 월지에 작용하는 것이 더 작용력이 크다고 보게 됩니다. 둘째, 한 개인의 사주 원국과 운세에서 들어오는 기운이 합쳐져서 작용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보통은 일지의 한 글자와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 지지의 기운이 합쳐져서 원진쌀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확장적으로 월지의 글자와 대운이나 세운에서 들어오는 글자가 합쳐져서 원진쌀이 작용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월지의 기운은 한 개인에게 사회적 기운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지와 운세에서 들어오는 기운의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셋째, 두 사람의 사주 관계에서 원진쌀이 작용하는 조건입니다. 예전에는 각 개인의 연지끼리 작용하여 원진쌀이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즉, 띠동물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지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사주에서 일지와 일지의 관계가 원진쌀이 되면 관련한 작용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두 기운이 만나 원진쌀을 형성하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미원진은 쥐가 염소의 뿔을 미워하기 때문이고, 축오원진은 열심히 일하려는 소가 게으른 말을 싫어하기 때문이고, 인유원진은 야간에 활동하는 호랑이가 닭이 새벽을 알리는 소리 때문에 도망쳐야 해서 싫어하는 것이고, 신묘원진은 원숭이의 재주 부리는 행동을 토끼가 싫어하기 때문이고, 진해원진은 돼지의 색깔이 검은 것을 용이 싫어하기 때문이고, 사술원진은 뱀이 개 짖는 소리를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식의 설명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사실 지금 시대에는 크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좀 더 설득력이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의 표를 보시면 각 원진쌀의 작용은 지지합과 지지반합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미원진은 좌우충의 관계와 신자반합의 관계 사이에 있고, 축오원진은 축미충의 관계와 사축반합의 관계 사이에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소견에서 지지반합은 두 개의 글자 중 한 개는 반드시 도화살에 해당하는 자, 오, 묘, 유 글자를 포함하고 있어야 형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원진쌀의 기운작용이 탄생한 배경을 볼 때 사화와 축토가 지지 반합을 완전하게 이루지는 않지만 사유축 지지 삼합을 형성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진쌀이 형성되는 기운은 지지충의 관계도 아니고 지지 삼합의 관계로 나아가는 반합이나 반합에 준하는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 다르다는 느낌을 받게 되지만, 그렇다고 확 충돌해서 싸우지도 않고 서로에게 크게 끌려서 합의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느낌으로 원진쌀을 이해하시면 원진쌀의 특성이나 긍정적 해소 방안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뒤에 설명할 귀문관살과의 연관성도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진쌀의 특성을 보겠습니다. 원진쌀은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가 나는 기운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냥 서로 주고받은 것도 없고 서로 싸운 것도 없지만 괜히 찝찝하고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은 원진살의 기운 관계가 크게 충돌하지는 않지만 서로 싫어하고 견제하는 관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견에서는 원진살이 너무 떨어지면 그립고 너무 붙으면 싫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완전히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쭉 화기애애하게 가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덧붙이자면 원진살에 해당하는 두 기운은 평행선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떨어지지도 않고 너무 붙지도 않은 거리감을 유지해가고 싶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진살의 기운은 아슬아슬한 긴장과 균형 상태의 기운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시소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흐름에 따라 충과 합으로 변형되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런 만큼 두 사람과의 관계성이나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원진살의 기운이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이기만 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원진살을 십성론에 대입하여 판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비겁이 원진살의 작용관계가 되면 형제나 친구 또는 동료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식상이 원진살의 작용관계가 되면 구설수가 생기거나 밑에 사람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재성이 원진살의 작용관계가 되면 남녀 모두에게 있어 돈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남자에게는 여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또한 관성이 원진살이 관계가 되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윗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 또는 관제수나 여자의 경우 남자와 남편 등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인성이 원진살이 작용관계가 되면 공부를 이어감에 있어 막힘이 생기거나 각종 계약 관계가 복잡하게 꼬일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원진살을 십성론에 대입하여 사주원국이나 운세 흐름에서 들어오는 원진살의 작용을 무조건적으로 부정적 해석을 할 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기회가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풀어갈 방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느낌의 귀문관살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원진살과 귀문관살은 네 가지가 같고 두 가지가 틀립니다. 진해, 오축, 사술, 묘시는 원진살과 귀문관살이 같이 작용하는 기운입니다. 반면 인유와 자미는 원진살에만 해당하고 인미와 자유는 귀문관살에만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원진살과 귀문관살의 두 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진해, 오축, 사술, 묘신의 기운 관계 작용이 더 크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제가 105번째 강의에서 귀문관살에 대해 설명한 것처럼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의 느낌은 많이 유사합니다. 귀문관살도 자유 귀문관살만 제외하고는 모두 지지충의 기운 관계 좌우에서 작용하는 기운이 되어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의 기운이 됩니다. 따라서 원진살이나 귀문관살 모두 긍정과 부정의 작용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원진살을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원진살이나 귀문관살 모두 아슬아슬한 긴장과 균형 관계의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를 긍정적으로 풀어가자면 합이나 충으로 확 나아가거나 아니면 관계성에서는 서로 무심한 듯 평행선을 유지하면 됩니다. 상담을 해보면 서로에게 원진살이 기운이 작용하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잘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서로 공통적인 취미를 찾으려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각자의 일과 취미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문제가 발생하는 커플들의 경우도 긍정적으로 해소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적절히 서로를 대변할 수 있는 중재자를 두거나 서로의 불만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심리 상담과 같은 제3지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긴장과 균형의 상태는 피로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래 유지되기 힘들고 오래 지속되게 되면 어느 순간 극단적인 튕겨짐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원진살의 기운 관계를 긍정적으로 해소하자면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의 느낌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착륙을 시키냐, 경착륙을 시키냐는 조종대를 잡은 조종사의 힘과
마음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 상황 속에서도 조종대를 잡은 힘을 잃지 않고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길게 심호흡을 한다면 연착륙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 조종대를 잡는 힘을 잃고 마음의 흔들림이 생겨버리면 경착륙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사주에서 원진살이 작용할 때에는 본인의 사주 기운이 강해서 원진살의 기운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면 합이든 충이든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하면서 돌파를 해 나가면 좋고, 만약 원진살의 기운들을 잘 제어할 힘이 없다면 적절히 거리감을 두고 상황을 피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사주에서 원진살이 작용한다면 크게 충돌하여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조금씩 합의될 수 있는 공통적 취미거리를 찾거나 미리미리 서로의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중재자나 상황을 만들어서 큰 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잘게 쪼개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원진살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하기에 서로의 생활과 영역을 인정하고 관여하지 않을 것은 굳이 관여하지 않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의 기운은 긍정적으로 승화되어 서로 다름의 관계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원진살이나 귀문관살의 작용에 대해 천재적 재능 발현이나 직관적이고 예리한 기운의 발현 또는 빠른 일처리가 가능한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아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진살의 부정적 작용에 준하는 어떤 특정 문제가 생겼을 때 무조건적으로 원진살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상황은 특정 살 하나만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살이 무조건 부정적인 경우를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며, 어떤 특정 살이 때로는 긍정적 길을 열어주거나 상황 역전의 발판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